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두 가지의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리플 평단에 대한 설문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리플 보유 개수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그래서 각각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조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리플 홀더시라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아시는 것보다 저의 해석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리플 가격이 뭐 589달러, 10,000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영상 끝부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꽤 의미 있는 결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리플 투자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 설문조사부터 볼게요. 보시게 되면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의 평단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평단 500원 미만이 13%고요. 500원에서 이제 1000원 사이가 31%,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43%, 그 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5%, 2000원 이상의 평단가가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큰 수가 여기잖아요.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43%가 있잖아요. 그리고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31%예요. 그러면은 요 가격대를 한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네모칸이 이 1000원부터 1500원대에 들어온 그 주봉을 표시한 이 가격대를 나타낸 네모입니다. 그러니까는 1000원에서 1500원까지 43%가 물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201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 2000원대부터 1500원대 가격이 형성된 곳이 작년 한 해였어요. 작년에 이제 2000원 이후로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1000원에서 1500원대를 많이 좀 머물렀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절반에 가까운 43%가 작년에 이 2400원까지 급등한 이후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0원부터 1000원대 사이가 31%예요. 그러면은 요 가격대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긴 네모칸이 500원부터 1000원대의 가격대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가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중순 이후로 이 가격대의 주봉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때 2018년 거의 한 9월, 10월 때, 아마 이때가 스웨일 당시였을 것 같은데, 요때 하고 2020년 연말부터 상승했을 때, 요때 이후로는 거의 이 가격대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이 31%도 2018년, 2019년, 2020년도부터 보유했던 사람의 확률보다는 작년에 이때 새로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낮췄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새로 진입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000원부터 1500원대의 43%와 500원부터 1000원대의 31%를 합한 74%는 대부분 작년에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2021년 전부터 보유를 했더라도 이렇게 평단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더 매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평단가 500원 미만의 사람들의 비율은 13% 뿐입니다. 그러니까 500원 미만이라는 거는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2018년, 19년, 2020년 연말 전까지의 계속 요 500원 아래의 가격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 이상 리플을 장기 투자한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통계만 봐도 이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올라갈 때, 이 급등할 때 타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원부터 이 1500원대 사이에 74%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의 매물대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2,000원, 3,000원만 돼도 매도할 사람들이 많고, 또 새로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때 또 신규 진입자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실제로 리플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도 누군가가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 매도량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높은 가격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에 이렇게 물린 사람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코인도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새롭게 진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문조사인 이 보유 개수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리플을 보유한 수량이 5만 개 미만인 사람들이 60%입니다. 5만 개라면은 리플 가격이 지금은 934원이지만 한 1000원대로 그냥 본다면 이 5만 개의 가격은 총 평가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즉 절반 이상 이 60%는 리플에 5천만 원 미만으로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만 개에서 10만 개로 봤을 때 그러면은 10만 개면은 1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1억 미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60%하고 16%를 합치면 76%, 76%의 사람들이 1억 미만으로 지금 현재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만 개에서 50만 개 미만이 14%, 또 50만 개에서 100만 개 미만이 3%, 또 100만 개 이상이 7%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0만 개가 평가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억 이상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14%, 3%, 7%를 합치면 지금 2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24% 이상이 1억 이상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 개면은 이제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리플에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7% 정도 됩니다. 리플 투자자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뭐 고래는 아니지만 한 돌고래급은 된다라는 얘기고, 또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5만 개 미만의 XRP를 보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리플 평단 500원 미만이 13%였잖아요. 그리고 보유량을 보면 50만 개 이상 보유자가 이제 3%, 7%를 합치면 이제 10%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평단 500원 미만이 13%였고 요게 10%니까 아마 평단 500원 미만의 보유자는 5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 투자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게 XRP 스태츠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인데 나의 보유 수량이 상위 몇 %인지가 나오는 통계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작년 연말부터인가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2021년 9월이니까 몇 개월 된 그래프인데 보시면 2000개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10%입니다. 그리고 6만 개만 돼도 상위 1%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5만 개 미만이 60%예요. 5만 개면은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상위 지금 1%, 2%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만 개면은 거의 1%, 거의 상위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XRP의 모든 지갑으로 산출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한때 XRP를 잠깐 보유를 했다면 일단은 이 XRP 지갑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보유하고 팔았다고 하면 일단 이 지갑 자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XRP를 보유하지 않아도 일단 지갑이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지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는 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빈 지갑, 허수의 지갑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 조사는 현재 리플을 보유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플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지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만 개의 XRP도 거의 1%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허수가 빠진 어찌 보면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을 만한 데이터냐? 지금 보시면은 이 리플 개수에 투표해 주신 분들이 7,300명 정도고
그리고 이 평단을 설문조사 했을 때는 이게 하루 더 빨리 했기 때문에 8,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고작 7,000명, 이 8,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투표 인원별로 그때그때마다 캡처를 좀 해봤어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요게 이제 리플 평단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인데, 요게 제가 글을 올리고 1시간 뒤에 2,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을 때 나온 데이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 좀 전에 8,700명이었는데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8,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명대와 8,000명대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2,000원 이상은 7%로 동일하고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는 6%, 5%니까 1% 차이예요.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대는 44%, 43%, 또 1% 차이가 나고요. 요때도 500원부터 1,000원 사이도 30%, 31%, 1% 차이 나고요. 그리고 500원 미만은 13%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수가 많아지더라도 이 데이터 차이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평단이었고 개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캡처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투표를 올리고 나서 2분 뒤에 이제 100명이 돌파가 됐고, 또 4분 뒤에 200명이 투표를 했고요. 조금 더 지나서 300명, 7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7000명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 100명일 때 이 데이터하고 맨 마지막 7,300명 정도 투표한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차이가 5만 개 미만은 63%고 요거는 60%니까 3%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는 1% 차이고, 또 마찬가지로 13%, 14%, 1% 차이고, 50만 개 이상이 1%, 3%로 2% 차이,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00명이 투표를 하나, 7,000명이 투표를 하나, 최대 차이 나는 폭은 3%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쭉 보면은 점점 투표자 수가 200명, 300명, 뭐 700명, 그 다음에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가지만 데이터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000명 이후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나 7,000명이나 지금 현재 보면은 비교해보면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5,000명 이후로 2,000명이 더 넘게 투표를 했지만 이 데이터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투표자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데이터 변화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뭐 1개 유튜버가 7,000명,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유독 리플이 인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리플을 안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리플을 보유한 사람만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국적을 떠나서 리플을 보유한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리플을 보유한 사람들의 통계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XRP 589달러, 뭐 10,000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589달러, 10,000달러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은 대다수 60%가 몰려있는 이 5만 개 미만의 보유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589달러, 10,000달러 이야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5만 개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리플이 589달러가 된다면 이 5만 개의 XRP의 평가 금액이 3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만 개만 들고 있어도 589달러가 되면 내가 큰 부자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XRP가 589달러, 뭐 10,000달러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설령 간다고 해도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홀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현재 금액에서 뭐 3배나 4배만 올라도 털고 나가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또 그렇게 급등하는 순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플이 589달러, 뭐 10,000달러가 돼도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볼 것도 없고 이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주가가 6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68,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5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를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이때 5만 원이 됐어요. 지금은 근데 거의 한 67,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액면 분할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34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10월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13만 6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기사거든요. 2017년 1월 26일 종가 해가지고 199만원 해서 거의 200만원일 때 이때의 그래프예요. 지금 현재는 액면 분할 전으로 보면 340만원인데 2000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5배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만 봐도 2000년 이후로 해서 25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분 주위에 삼성전자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아마 주위에는 거의 없고 그냥 매스컴에서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XR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589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이 XRP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중간중간에 다 팔고 또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 들어오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까지 전부 홀딩한다?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9달러, 10,000달러를 외치는 거는 그건 그냥 잘 팔리는 컨텐츠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투자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89달러, 10,000달러가 못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는 지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 두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조사를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조사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보고선 얼마에 팔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것이에요. 또 어떤 댓글에는 이걸 보고 세력이 더 털어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근데 리플 같은 경우가 잡코인도 아니고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세력이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이걸 보고선 더 털어야겠네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만 봐도 이 동일한 차트를 보고선 누구는 상승을 예상을 하고 또 누구는 하락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차트를 보고선 그 차트 패턴도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설문조사를 보시고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전략으로 리플을 보유해야 될지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설문조사는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